2025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 B형 기출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A형 강의에서 숙명여대만의 내용이해 접근법에 관련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A형 해설 강의를 접하지 않았다면 해당 강의부터 수강하시고 B형 강의를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형 같은 경우는 바로 문제로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에 ineffabl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는데 우리가 형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뭔가 표현할 수 없고 또 설명할 수 없는 그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압도적이고 어떤 대상이 경외스러워서 우리가 무력해지는 순간에 쓰는 형용사가 바로 ineffable이라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4번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충분히 타 대학에서도 앞으로 출제될 빈도가 높은 단어입니다. 학생들이 잘 와닿지 않는 단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2번에 way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울질하다라는 의미로서 많은 수험생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접적인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저울질하다라는 뜻은 비유적으로 장단점을 신중히 비교하다 또는 고려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 1번의 consider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자, 제가 이제 구두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consider 같은 경우에 여러분 문법적인 특징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하면 곧장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consider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여러분이 준비돼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서 정말 단골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consider 같은 경우는 삼형식 논점에서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consider는 동명사와 대절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코 부정사를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consider 투부정사는 틀린 표현이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오형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sider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목적격 보어에 부정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 as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가능한 동사가 바로 consider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형식 같은 경우는 가목적어와 진목적으로 쓰이는 동사들을 제외하고 반드시 수동태 어형까지도 공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e considered with 투부정사, be considered with as와 같은 표현들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에서 be considered with 투부정사 그리고 삼형식의 consider 투부정사는 안 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consider 같은 경우는 오형식에서 아까 제가 언급했었던 가목적어와 진목적어로 쓸 수 있는 오형식 동사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make, believe, consider, find, take, think 6개 동사에 관련해서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관한 성질들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목적어와 진목적어에 관련된 개념은 수동태로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가 된다면 능동태 부분으로 출제가 될 것이고 가장 첫 번째는 가목적어 it은 생략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목적격 보어에 관련해서는 단독적으로 형용사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부사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나아가서 우리가 진목적어 자리에 관련해서는 대절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사 같은 경우는 쓸 수 있지만 동명사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 여러분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런 부분도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는 출제가 안 되니까요. 자, 그래서 consider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설명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부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가 pivot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더 익숙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런 의미가 될 텐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더라도 가볍게 해석만 해도 변화, 이동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동사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3번의 정답은 1번 shift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notch. 자, 일단 4번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기록하다, 새기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다, 새기다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건 marking, 2번이 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2번에 관련해서 오히려 이 단어의 뜻을 단순히 안다기보다는 우리는 이 동사를 봤을 때, mark라는 동사를 봤을 때는 여러분이 수동태로서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be marked by 라는 표현은 뭐뭐로 표시되다라기보다는 뭐뭐로 정의되다 라고 해석하셔도 지장이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25학년도 한양대학교 인문계열에 관련해서 제가 모든 부분에 필기를 다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논리에서 정의적 설명만큼은 까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정의적 설명에 관련해서 거의 매해 출제되는 대학은 건국대학교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으로 refer to 그리고 mean 그 다음에 indicate 마지막은 be character read by 그리고 be marked by 5가지에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을 만큼 이런 동사가 논리에 출제가 된다면 정의적 설명에 관련해서 출제하는 부분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어였고 우리는 빈칸 채우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형에서 숙명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빈칸 채우기와 관련해서 타 대학과 달리 문제 유형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빈칸 채우기 유형에 관련해서 이 문제가 문법의 빈칸 채우기 유형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논리에 해당하는 것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 채우기에 관해서 이렇게 혼용해서 출제를 한다면 웬만해서는 어형에 관련해서 물어볼 여지가 높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A형 강의에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일단은 B형에서는 논리밖에 없었어요. 오히려 다행이면 다행이라고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숙명여대에서의 논리는 GRE 문제에서도 초급 유형 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형화해서 우리가 논리를 배웠던 그 원리 그 자체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문제는 여러분이 처음에 봤을 때 뭐부터? 빈칸 뒤에 ing가 있기 때문에 주성문과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분사구문은 주성문과 순접의 관계가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문장을 해석을 했을 때 일단 빈칸 문장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 빈칸에 관련된 요소를 무엇으로써 분사구문과 결을 같이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자, 회의에서 그의 코멘트가 빈칸이었대요. 자, 결과적으로는 의미 있는 기여를 거의 또는 아예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이 형용사가 빈칸으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조를 파악했을 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조라는 것까지도 미리 파악을 했었고 그런 다음에 단서까지도 올바르게 잡았다면 5번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3번만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분사 구문이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봤을 때, 자, 저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눈에 들어와요. 웬도 눈에 들어오고, 동일하게 또 분사 구문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팔란티어가 엄청난 빈칸을 달성했답니다. 최초의 소프트웨어가 되었는데, 자, 이 회사가 주요 계약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펜타곤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그렇다 보니까, 미군의 타이탄 계약을
확실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은 팔란티어는 엄청난 뭘 도대체 달성했을까? 자, 이미 웬절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앞뒤 관계를 봤을 때 부정어가 없다면 전후 관계는 순잡이 될 겁니다. 충분히 first라는 부분만 보더라도 팔란티어가 최초의 회사라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팔란티어 입장에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엄청난 이정표를 달성했다. 우리가 이정표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사건 또는 성취, 전환점에 비유하는 것이 마일스톤, 이정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충분히 4번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7번 문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보시면 저는 빈칸 뒤에 분사 구문이 눈에 가장 먼저 보일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달 법정 기일이 최종 빈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부분은 최종 빈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뭐가 도대체 될 거냐? 자, 그랬더니 뒤에 이어지는 맥락에서 이제 사건에 명확한 해결책을 가져다 주고 앞으로 분쟁에서의 선례를 남긴답니다. 자, 그렇게 바라본다면 최종 결판, 최종 단계, 그래서 쇼다운. 정답은 3번 정도가 되겠죠. 단어의 뜻만 알고만 있어도 충분히 헷갈리지 않을 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저는 그나마 여러분들이 당황스럽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한 부분은 8번 문제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나 틀릴 만한 문제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숙명여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봤을 때는 분명히 despite가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눈에 들어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성분과의 역접을 생각했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곧장 정답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어떤 부분인지, 도대체 정치적 관심의 중심에서는 핵겨울이라는 게 어땠을지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만 어땠을까? 이것만 잡고 상단으로 가는 거예요. 회귀형 논리로 바라봐도 되겠죠. 자, 보시면 핵겨울이라는 거는 이 원자 전쟁, 원자 폭탄에 관련된 핵전쟁이죠. 핵전쟁은 너무나 많은 불과 lava, dust and heat, 그러니까 불이라든지 또 뭐 부스러기, 먼지, 또 열 같은 것들을 엄청나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몇 달 동안 그 이후로는 무엇을 수개월간 전 세계를 기후 영향에 미칠 거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 온도가 하강할 것이고 농작물은 이제 흉작이 될 거고 인간과 동물 모두가 굶주릴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분명히 핵겨울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자, 핵겨울은 파국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오락가락하는 주장이 있더라도, 자,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을 지우고 나면 두 문장 논리로 본다면은 결국에 정치권에서는 쉽게 볼 수는 없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첫 문장의 부분에서 핵겨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국적인 결과구나. 그런 부분만 요약하더라도 충분히 8번에서는 무엇을 경각심을 주는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신호가 되겠다. 파국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1번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9번 문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지금 빈칸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보였어요. 일단은 and finally 이렇게 finally는
결론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큰 틀을 봤을 때, 이렇게 마침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앞문장을 이제 보시면 그녀는 1년 내내 진짜 쉬지 않고 일했답니다. 승진하기 위해서. 대단하신 거죠. 자, 마침내 그녀의 노력이 빈칸했대요. 자, 그러면 그녀가 정말 1년 내내 쉬지 않고 승진을 하기 위해서 일했다. 실제로 회사에 가면 승진 직전에 있으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직이 있습니다. 자, 그녀의 노력이 어떻게 됐을까? 자, 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게 팍 꽂혀야 됩니다. 자, 봤더니 그녀가 연례 회사 회의에서 상을 받았고 급여가 인상됐다는 겁니다. 축하할 일이죠. 자, 그러면 그녀의 노력은 결국에는 결실을 맺었다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 단어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5번. fade off가 되겠죠. 우리가 fade off가 보상받다, 결실을 맺다 이런 단어가 되겠고 나머지 부분의 단어를 봤을 때는 1번 지치게 하다, 2번 느려지다, 3번 거절하다, 4번 포기하다. 자, 결국에는 동사를 바라보니까 숙명여대가 정말 많이 뭘 쓰더라. 자꾸 선택지에서 어조를 많이 신경 쓰더라. 그리고 논리를 바라보니까 뭘 많이 내더라. 분사구문과 주성분의 관점이 A형과 B형 모두 통틀어 봤을 때 정말 많이 활용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 몇 번이 5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10번에서 16번까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처음에 이 분사구문이 눈에 보였고요.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앞문장, 우리 9번 문제와 같이 이렇게 마침표가 나란히 보였습니다. 자, 일단은 프로젝트가 일정에 뒤처지고 예산도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빈칸하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그녀가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매니저가 그녀라는 걸 여러분이 잡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도대체 어떻게 하도록 했던 걸까? 자, 그녀는 일단 미팅을 열었어요. 업무를 재배치했고 과정을 간소화하려 했습니다. 자, 이 자체가 매니저가 그녀죠. 그러니까 그녀가 한 행위 자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미팅을 열었고 업무를 재배치했고 과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자, 그녀의 이런 적극적인 접근법은 프로젝트가 다시 거꾸로 움직이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히 뒤에 이어지는 맥락들을 활용해서 정답을 도출하셔도 되겠죠. 자, 결과론적으로는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우린 충분히 긍정적인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역시나 여기에서도 어조가 눈에 두드러지는 게 느껴지죠. 자,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shake things up, 변화를 주다, 개혁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여러분 그래서 관용구 어떡하죠? 관용구는 제가 일반적으로는 10월경부터 외우게 만듭니다. 우리 한 권으로 끝내는 어휘바이블 이디엄 편만 외우면 관용구에 관련해서 결코 틀릴 만한 부분은 없을 것이고 왜 그런지는 직접 교재를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1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도 눈에 보이는 게 뭐가 보입니까? 크게 두 가지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마침표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을 통해서 두 문장 논리라는 것도 보이고 두 번째 부분에 관련해서는 빈칸 뒤에 분사구문이 또 나온다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로 인해서 운영되고 있는 안보 체계가 있었다는 거. 이걸 실제로 시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once active, 그러니까 뭐 일단 적극적이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의역해 보면 도입되자 그 시스템은 빈칸했고 그래서 이런 사기적인 부분들 다 이제 더 정확하게 탐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시행했던 것 자체가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역시나 어조만 여러분이 반영하시더라도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hit mark,
5번 정도가 되겠죠.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성공하다, 목표를 달성하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크게 봤을 때 저는 또가 눈에 들어오고 두 번째는 지시사 디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인과가 나오고 있고 지시사가 있는 거. 아, 흐름이 너무 좋아요. 순행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자, 메인 이벤트가 예기치 않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연 관계자라고 할까요? 공연 관계자가 빈칸을 이제 준비한 거죠. 그래서 관객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즐겁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오락 행사는 지역의 뮤지션들과 고개사들이 출연을 해서 작은 무대에서 연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은 메인이 아니라 부차적인 뉘앙스로서 와닿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약간 이 부분을 색깔로 구분해 본다면 메인 이벤트였다고 본다면은 무엇은 이 오락 행사 같은 경우는 지역의 뮤지션 고개사가 더 작은 무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메인이 아닌 뉘앙스가 들어서면 되겠죠. 그런 메인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건 몇 번이? 5번 정도로서 사이드 쇼 정도가 되겠습니다. 단어를 모르시더라도 충분히 풀만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로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3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as라는 부분이 눈에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전면구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포함한다면 이렇게 이런 부분이 이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계속해서 라이벌 학교 사이에서 고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 따라서 그들의 농구팀들이 바스켓볼 팀들이 결승전에서 빈칸하려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 결승전은 지역 챔피언을 결정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당연히 결승전에서 뭐 하려고 준비했겠습니까? 맞붙으려고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맞붙다 또는 대결하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은 1번의 scare off가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1번 정도가 정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15번 문제 말고 14번으로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4번에 관련해서는 분사 구문이 아니라 분사가 구치수식하는 게 눈에 보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맥락을 봤을 때 회사의 건전한 분기별 이익이 엄청난 빈칸을 만들었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성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를 정말 전례 없는 수준으로 껑충 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오라클 주식이네요. 오라클 주식이 하루 만에 40%의 주가가 상승한 거예요. 뭐 얼마 안 있었던 일입니다. 일주일 됐나요? 제가 광의를 촬영하는 지점으로, 제가 오라클이 있었다면, 제가 이제 QQQ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수혜를 받긴 한데, 오라클이라는 주가를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야, 하루 만에 주가가 40%. 이 이유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를 완벽하게 뛰어넘는 수치였던 거예요. 예상을 진짜 할 수 없을 만큼의 그랬던 부분이어서 전례 없을 만큼의 수준으로 주가를 껑충 뛰었다면 그럴 때 우리는 엄청난 뭐가 불렀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tailwind. 이 부분을 우리는 뒷바람, 순풍이라는 부분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호실적과 소비 증가와 더해서 긍정적인 경제 성장의 빈칸을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과성을 따지고 본다면 우리가 또 선택지 어조만 보더라도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1번만 가능하다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항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번은 빈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분사구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시나 이 문제도 주성분과 분사구문의
순접을 물어보고 있구나. 이거 너무한 것 같아요. 자, 몇 개를 도대체 이렇게 내는 겁니까? 자,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와도 틀릴 만한 치고는 틀려요. 어, 이렇게 말하면 제가 또 이 강의를 또 공개 강의를 못하게 되는데, 어, 문제는 정형화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짜맞추기 식으로 하면은 고득점 맞추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논리는 논리답게 항상 큰 틀 보는 연습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회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거예요. 자, 기자회견한 거죠. 환경에 피해를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CEO가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elaborate on their recent 이 뭐라고 이제 설명한 거예요? 최근에 자선 활동에 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 자체가 엇갈리죠. 왜? 분명히 질문을 받았어요. 환경에 미치는 이 탄소 배출가스에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제가 말이죠. 우리 회사의 매출액에 대해서 ESG를 실천하기 위해서 제가 1년에 이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탄소 발자국과 관련해서 이 시급한 문제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묘하게 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사이드 스태핑 정답 3번 교묘히 회피하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A형에 관련해서 기출은 약간 코리아 헤럴드와 같은 우리나라 좀 기사를 본 것 같고 지금 이런 14번, 15번 이런 논리 문항들 같은 경우는 이코노미스트라든지 타임지와 같은 그런 미국 기사들을 좀 많이 활용하신 부분이 좀 티가 많이 납니다. 16번도 마찬가지. 이거 16번은 최근에 계속해서 뜨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전문 용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긴 한데, 자, 플레이스먼트는 이제 취업을 위해 해서 일을 다니고 있는 현직자들은 되게 익숙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서 그냥 내보내는 건 아니에요. 이게 딱 보여주는 부분인데, 자, 회사가 이 구조 과정에서 경영진은 빈칸한 전략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큰 틀은 대절이 보였겠죠. 그리고 정답 자체가 대절이었잖아요. 음, 그래서 뭐 법적 위험도 줄이고 또 평판도 지키고 인수인계까지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략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전 전체적으로 단서라고 봤습니다. 이건 결국에 이건 단어 맞추기잖아요. 정답을 낼 수 있는 건 outplacement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라 할 말이 없어요. 전직 지원 제도라고 해서 그냥 내보내는 게 아니라 직장도 잘 알아봐주고 그러면서 회사의 평판도 지키고 인수인계까지 다 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1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가능하다면 outplacement라는 부분을 좀 검색해 보시는 거를 권장합니다. 이건 논리 문제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독해로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A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 이해와 관련해서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읽고 문제를 푸시지 마시고 반드시 좀 정리하는 걸 권장한다. 한 문항 한 문항 완벽하게 푸셔야 하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나오면 본문에 막 몰입하는 게 아니라 내용 정리하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더라? 이거는 그냥 일반적 사실이네. 이게 진짜 묻는 거지. 이거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17번, 18번 여러분의 시험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슈퍼컴퓨터가 지속 가능성보다 수익을 계산하는데 주로 활용된 이유가 뭐냐? 18번. 저자가 제시하는 결과는 뭐냐? 지속 가능에 맞추면 결과는 이런 거 물어보고 있습니다. 요약했다 가정하고 한번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날 어, 수천 개의 슈퍼컴퓨터가 머니게임의 일환으로 가상상품의 가치를 계산하는 것에 관여하고 있답니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읽으면서
17번의 문제를 의식을 한다면, 아,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네.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는 극히 적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거대한 전기 소모가 뭐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또는 플라스틱 오염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 또는 토양이 빠르게 황폐화되고 있는 것들 사이에서 음식 생산량에 대해서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지속 가능에 관련된 문제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 however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17번의 문제를 읽었다면 17번 문제가 뭐였습니까? 왜 지속 가능성보다 수익에 초점을 맞추느냐? 그 이유를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장과 however에 속한 문장 같은 경우는 수익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성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일반적 사실을 쓰고 있구나. 우리가 궁금한 건 뭔데? 이유가 궁금한 거.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뭐냐고 그걸 읽어야, 그걸 찾아야 17번의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자,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뒤에서 나오죠. 나올 때잖아요, 이제. 일반적 사실을 설명해 줬고, 슈퍼컴퓨터는 주로 어디에? 아, 수익을 계산하는데 활용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알아. 이거 왜 쓴 거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 자, 내가 앞문장 요약했다? 너도 요약했지? 이거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 지금 앞문장을 딱 한 줄로 정리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문장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drive 같은 경우에 뭐로 이끌다 이런 표현은 원인 결과죠. 그런데 be driven by. 자, 제가 논리에서 이 표현을 어떻게 가르치죠? be driven. 결과 원인이라고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인이 몇 번에 관련된 건데 17번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rather than까지 쓰고 있기 때문에 너무 고마운 거죠. 우리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이유는 뭐죠? 주황색으로 칠할까요? 여러분 색깔에 대한 의미가 없습니다. 구분 좀 해드릴까요, 이거? 구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쵸? 이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정리하고 이유가 여기 나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 동기에 관련된 게 이유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18번에서 지속 가능성의 결과를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문가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안 나왔잖아요. 그쵸? 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understand, 이해하고 있다? 그냥 알고 있다. 만일 AI가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면, 가정이죠. 근데 이거 누구에 대한 거예요? 전문가가 궁금했던 거잖아요. 음. 결론은 뭐다? AI를 멈추는 게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거예요. 그렇구나. 정답이 나왔구나. 뭘로써? 마지막 부분이. 이 부분이구나. 이게 18번에서 요구하는 정답이었구나.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각각 대입해 본다면 몇 번이? 1번과 4번이 정답으로 나올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바로 나오죠. 그 다음 19번과 2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수험생분들이 좀 어려워한다면 19번에서 21번, 이 지문을 좀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 너무 좋았고요. 일단 보겠습니다. 문제가 좋다기보다 지문이 좋았습니다. 지문이. 자, 일단은 19번은 제가 이렇게 요약했죠. 어, 월스턴크래프트의 작품은 자유주의와 일치하면서도 비판받는 이유. 20번은 덕윤리가 구별되는 방법. 21번 부의 격차, 가족 구조 비판에서 어떤 추론이 가능하지? 자, 결과론적으로는
19번에서 21번도 마찬가지로 내용 이해와 관련해서 집중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월스턴크래프트가 페미니즘 철학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인물이래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녀의 작품은 시대를 초월하다 보니까 정치윤리적 논쟁에 관여하게 되었답니다. 자, 그녀의 책을 보니까 자, 일반적 진술이에요. 이게 다. 일반적 사실만을 지금 서술하고 있지. 이게 여러분이 주목할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 막 힘주고 그럴 게 아닙니다. 우리는 19번, 20번, 21번에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올선크래프트가 분명히 논쟁에 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세 번째 줄에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울스턴크래프트는 만연하는 사회적 규범에 도전한 거예요. 자, 도전한 내용이 바이 아이엔지죠. 그러니까 도대체 뭘 도전했냐? 여성의 이성과 교육이 여성들의 도덕과 사회적 발전에서 필연적이다. 이것 자체가 뭐다? 이 내용 자체가 자, 여성의 이성과 교육은 필연적인 겁니다. 라는 것 자체가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아, 당대 사회적 규범이라는 부분에서는 여성에게의 이성과 교육이라는 건 없었구나. 이렇게. However, 하지만 그녀의 주장들은 자, 그녀의 주장은 뭡니까? 여성의 이성과 교육이죠. 이런 부분은 뭐였다? 뭘 반영하는 거다? 자, 그녀의 주장은 지속적인 협상을 보여주었답니다. 자, 이게 좀 어렵죠. 지속적인 협상을 보여주다? 직역하면 이게 와닿잖아요. 협상을 계속한다는 거는 서로의 입장이 맞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생각이 안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과 결을 같이 하시면 돼요. 이런 표현을 그냥 외워주세요. 지속적인 협상을 한다. 막 계속 싸우다. 막 진짜 막 죽을 듯이 때리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협상을 하다. 야, 우리 말 좀 들어달라고. 이 말이 균형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다. 이게 가장 우리나라 말로 바꿨을 때 와닿는 부분이에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쩔 수 없죠? 이 표현을 외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전 잘 안 되면 이 표현 외우라고 했어요. 철학적 테마에서 충분히 비교대조 패턴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사이에서 울스턴 크래프트가 협상하려 했던 겁니까? 사회적 위계 질서를 그녀가 비판했어. 그리고 자율성과 자유와 같은 계몽주의 이상향 사이에서 협상을 하려 했던 거예요. 자, 일단은 계몽주의 이상향은 뭐예요? 여기에서 자율성과 자유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와 자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누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울스턴 크래프트가 여성도 이성과 교육이 필연적이라면서요. 그런 게 계몽주의에 담겨져 있는데, 아, 당대 사회적 위기에 들 수 있었고, 계몽주의 이상향이라는 부분이면, 자, 일단은 당대 사회에서 우리가 계몽주의 하면 이성, 자율성, 자유, 교육이거든요. 이거 다 말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상향이라 표현하겠습니까? 당대 사회에서 여성이나 하층민 같은 경우는 배제되었기 때문에 왜 여성들은 이성, 교육, 자유 왜 이런 게 없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타협을 하려 했던 거예요. 자, 그런 부분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울선크래프트의 철학을 바라보면 뭘 보여준다? 자유주의와 관련이 있다는 걸 보여주더라.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간단합니다. 울스턴크래프트의 근본적인 철학에 대한 설명이죠. 자, 최근 학계가 이 울스턴크래프트의 정치 경제에 관여한 부분을 재검토한 거예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뭘 말한 거예요? 자, 있잖아. 어, 그녀는, 이 전문가가 부의 격차와 가족 구조를 비판한 건 특히나 사회주의적 페미니즘도 보여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녀가 여전히 자유주의 전통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성향도 있다. 그러면 지금은 나열 1, 리젠트부터가 나열 2, 또 다른 관점. 그리고 세 번째 부분, 나열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의 구조 방식은 나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여성의 이성과 교육은 도덕 사회 발전의 필수다. 두 번째, 최근 학계가 재검토했죠. 부의 격차 가족 구조 비판은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을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주의 전통에 위치하는 건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인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 덕 윤리를 강조하죠. 그래서 개인덕과 사회개혁을 결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구조는 저는 나열이라고 봤어요. 아, 이거는 만약에 두 문단으로 나누십시오 하면은 리젠트에서만 나뉘어야 되고 추가 첨가인 어디셔널리에서만 나뉘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 19만에 자유주의와 일치하면서 비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녀는 분명히 여성의 이성과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의 위계 질서, 기존의 사회 위계 질서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럼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이죠. 자, 나머지 부분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뭐, 지금 1번처럼 뭐 개인 자유의 개념을 뭐 배제한 거 그런 것도 아니고 3번에 계몽주의 원리를 왜 묵살했습니까? 오히려 이 원리는 계몽주의 원리가 이성 자율성 자유 교육인데 자 그다음에 사회주의 정책을 제안한 것과 동시에 전통적인 여성 구조 전통적인 여성 구조를 지지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걸 비판해야죠. 전통적인 여성 구조라고 하면은 여성들에게는 이성과 자율성과 자유와 교육이 없다는 말이 전통입니다. 이걸 비판해야죠. 5번. 그녀가 사회 정치적인 비판을 피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적인 주장을 선호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 말이? 정답이 2번밖에 안 되죠. 20번. 덕 윤리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동격인 거 그대로 받으면 돼요. 어디? 그대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책임을 뭐와 연관시켰어요? 사회 변화와 연관시켰다.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다. 자, 나머지 부분을 보면은 너무 더 부정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성급한 일반화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자기 종교적 교리 관련이 없다던가 그 다음에 감정이 왜 나오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개혁을 부차적인 걸로 이런 거 아니죠. 다 틀렸다. 자, 21번. 부의 격차와 가족 구조 비판에서 어떤 추론이 가능한가? 분명히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의 측면을 예고한다. 동시에 그러면서도 자유주의 전통에 위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 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자체는 좀 내용이 이해적 측면이 어렵지만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서가 확실히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것 자체와 관련해서는 어, 무리할 건 없었다. 자, 22번과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2번과 3번 한번 정리부터 해보면은 22번에 시도나의 소용돌이 장소와 원주민 영수의 관계 무엇인가? 23번을 요약하면 소용돌이 장소가 영적 깨달음에 왜 중요할까? 자,
그러면 이 글의 중심 소재가 세도나의 소용돌이 장소가 아무래도 중심 소재가 될 여지가 높겠죠. 자, 일단은 시작점에서 이렇게 나오죠. 세도나는 핫스팟으로 유명합니다. 소용돌이 장소로요. 그리고 이것은 에너지를 전해준다고 믿어집니다. 그리고 지역 원주민들의 역사와 관련도 있고 이것이 신성한 땅으로 지정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첫 문장을 읽었을 때 단순히 중심 소재라 볼 수 있어요. 그쵸? 아, 중심 소재를 그냥 말을 하는 거구나. 끝. 그 다음에 전문가에 따르면 무생물도 지정학적인 장소를 포함해서 이걸 보면서 세도나의 소용돌이 장소를 말하는 거구나. 뭘로 여겨줄 수 있다? 신성하다고 여겨줄 수 있어요. 어떤 영혼이 깃들어져 있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세도나의 소용돌이 장소는 영성이 깃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자체가, 무생물도 충분히 영혼이 깃들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3번이죠. 22번에. 정답 그대로 나왔고. 그 다음, 이러한 믿음은 세도나에게 하나의 고유한 영적 중요성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문화 전통에 깊이 뿌리가 박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A, B, A, B고, 그 다음에 세도나의 협곡, 이거 자체가 소용돌이 장소 A, 역사적으로 지역 의식의 장소로 사용되면서 엄청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개 방식 보이십니까? A는 B라는 식으로 지필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소용돌이 장소는 뭘 가리키는 겁니까? 세도나의 장소를 가리키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읽고 있을 겁니까? 계속해서 A는 B, A는 B밖에 없어요. 이거 다. 분사구문 어차피 똑같죠. 근데 이게 지금 영적 힘인데 이게 나아가서 뭐를 만든다? 그 장소를 인기 있는 관광지로 만드는데 어떤 걸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성장과 물리적 회복, 그러니까 원규 회복을 위해서 이러한 장소가 뭘 만드는데 단순히 이런 특징뿐만 아니라 뭘로 여겨진다? 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거를 다 포함한대요. 이걸 그대로 받는 게 몇 번이에요? 23번에 2번이 되죠. 따라서 전개 방식과 관련해서는 무엇을? A는 B라는 식이었고 단서는 확실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건 아니었다. 자, 24번과 5번 한번 넘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자, 이거는 이거 24번에 물론 저는 여러분들의 추정컨대 어조만으로 문제를 풀었을 여지가 높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너무 극명하게 선택지를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이 선택지 어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착안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금 랜드 어잡 이런 표현 자체가 뭐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이 부분 자체가 수거예요. 그래서 수거를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너무 치사했던. 자, 그 다음에 내용 일치를 이제 묻고 있는 거죠. 본문에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점을 보니까 오늘날의 직업 시장을 찾는 거 엄청난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문제점이죠. 특히나 개인들에게. 이 개인들은 산업 또는 낯선 섹터에 갑자기 들어가려는 사람들.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를 말하는 건지, 저도 힘들었습니다. 증권사 이제 취업했을 때. 성공이라는 것은 광범위한 이해를 요구한답니다. 뭐에 관련해서? 이 고용주의 기대와 관련해서. 그리고 또 뭐까지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역량을 장래의 직무가 요구하는 바에 꼼꼼하게 맞추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이런 전문 네트워크를 기르는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자신의 자격을 강화하는 것도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특정 경험이라는 뭐 대외 활동, 인턴 이런 거 또는 자격증을 습득하는 것들. 그렇죠. 자, 그다음에 furthermore 결국에는 이거는 문제점 해결책에 관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개 방식은 나열이라는 부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이 글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오늘날의 이런 구직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고용주의 요구와 시스템에 맞게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더 읽어보시면 생계 이상의 성취와 성장을 제공한 작업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주제가 되지만 일단 저는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기준을 잡았을 때 이렇게 여기서 그었어요. 왜냐면 이제 빈칸에 관련된 건 어조도 구분이 되고 관용구를 안다는 가정하에는 손쉽게 정답이 몇 번이? 5번이 나오니까. 자, 그러면 내용일치를 봤었을 때 실제로는 1번에 구직시장 들어가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은 곧장 2번이 나오죠. 성공이라는 부분은 고용주의 니즈에 관련해서 이 기술과 같다는 걸 요구한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 단서가 어디에? 여기서였어요. 이 부분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정답은 5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26번에서 28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지진에 관련된 테마인데 참고적으로 숙명여자대학교는 지진 테마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선호도를 가지고 있는 대학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는 내용 이해 측면에 관련해서는 여러분 제가 미리 요약해 두었던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잡을 때도 각 내용 이해와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되는 부분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겠죠. 보겠습니다. 자, 지진을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오랫동안 엄청난 과제였대요. 역시나 24번에서 5번과 같이 이 지금 시작점도 문제점으로 출발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26번의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자체가 문제점을 시사하는 내용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이 시작점을 보니까 야, 이거 문제점이 확실하네 라는 것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술과 광범위한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시기와 위치와 규모를 예측하는 건 여전히 일리시블, 알기 어렵다. 음. 이 부분이 26번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단층, first가 우리가 지질학적인 용어로 단층입니다. 그래서 단층을 모니터링하거나 지진 활동을 모니터링하는데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만 이러한 접근법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능력을 만들지 못해요. 최근에 학술 간의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를 다양한 부분에서 통합한다는 것은 이런저런 걸 포함해서 예측 가능한 모델을 강화시켜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 부분이었죠. 자, 이 부분이 뭘 말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를 27번에 이걸 말해준 거였죠.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다른 색으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좀 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패러프레이징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요소로부터 데이터를 통합한다는 걸 지금 뭘로써 우리가 간과해 왔던 관계들을 보여주더라.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패러프레이징 한 거예요. 그 다음에 including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뭘로써
이런 부분으로. 어. 그래서 제가 내용이해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를 쓴다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러프레이징 하는 부분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시면 A형을 좀 봐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내용이해 접근법의 숙대 스타일은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자, 어쨌든 28번 또 풀어야 돼요. 아, 이거 진짜. 하지만, 과학계에는 여전히 이 방법론의 효능에 대해서 입장이 나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28번에 학계는 여러 학문 분야가 제휴한 방법을 어떻게 보는가? 뭐라 그랬죠? 효용에 대해서 입장이 나뉘고 있다 그랬어요. 그 나뉘다라는 뉘앙스가 몇 번에? 4번이기 때문에 곧장 28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9번에서 3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 문제와 밑줄친 수거에 관련된 부분인데 만일 모른다면 어쩔 수 없죠. 논리적으로 풀어도 되죠. 그러나 이 전치사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수거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 A형은 mistake A for B였는데 B형은 좀 정도가 지나치죠. 하지만 한 권으로 끝내는 어이바이블 이디언 편에 이거 다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 책 만들 때 편입 말고 공무원 수험서 뭐 각종 전문직 시험까지 총망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있습니다. Take the bird by the horn.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by라는 단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 못 풉니까? 어쩔 수 없죠. 이거 어떻게 풉니까? 어, 관용구는 원래 중앙대학교를 대비하면 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기업의 미팅 동안에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그들은 스프레이트 헤어,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 이거는 사소한 것에 집착하다는 표현이에요.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문제의 본질을 이제 간과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진전이 없는데 좌절한 나는 입을 열어 말했다는 거예요. Let's cut to the chase. 그러니까 뭔지 모를 수 있죠. 대쉬가 말해주죠. 야, 우리 판매량 자체가 떨어졌고, 우리 지금 새로운 전략을 해야만 턴어라운드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내가 내뱉으니까 방이 지금 한순간에 조용해졌어. 그렇지만 우리는 곧장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Get down to business.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실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러면 빈칸에 들어갈 말로써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입을 진짜 여니까 실제로 중요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죠. 그 결이 같아야죠. 그래서 정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몇 번이? 5번과 3번이 되겠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이상 설명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끝일 것 같아서. 31번,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글의 주제, 빈칸 완성, 내용 이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준점에 관련해서는 어차피 문단 하나이니까 빈칸 완성이나 또는 내용 이해와 관련해서 정답이 도출되는 지점을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내용 이해를 봤을 때 어두운 하늘 여행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뭐냐? 직접적으로 이 내용에 가는데 이게 메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내용 이에 언급되는 대상은 중심 소재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본다면 31번에 5번 어떻습니까? 이거 위험하긴 한데 이거 여러분 좀 눈치껏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느 스타일? 성균관대 스타일이죠. 이런 거 외대나 자, 어쨌든 우리는 만일 여러분이 이게 진짜 너무 껴맞추기 아니십니까? 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잡으셔야죠. 근데 성균관대나 외대는 이거 그냥 잡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기승전 무조건입니다. 자, 봅시다. 어, 내추럴 하면서 별 많은 거. 그러니까 그냥 우리 내용에서 찾았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읽으면 돼?
고잉부터 슬립까지. 음, 어두운 하늘 여행 찾는 거 그대로 잡으면 되죠. 알아서 요약을 내용 이해서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 떠오르는 관광 트렌드 A는 B다죠 이거 잡으면. 그 다음에 엄청난 통계는 뭘 보여주고 있어? 내용을 보시면 돼요. 자연의 밤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자,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뭐다? 아, 그래서 하늘 여행이 트렌드가 된 거구나. 이런 부분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 여행이 트렌드가 된 거. 역으로 재진술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빛 오염은 10% 매년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 99%의 유럽과 북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집에서 별을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우리도 그런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친구들. 이것도 역시나 읽으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그래서 밤하늘 여행을 찾는 거구나. 빛 오염이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잠에 방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도시 거주자들은 provide는 if죠. 자연스러운 밤하늘에서 스위치를 끌 수 있고 만일 잘 수만 있다면 뭐 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건강에도 좋은 부분일 거고 수면에도 방해를 하진 않겠죠. 이로울 수 있겠죠. 근데 32번에 여러분이 빈칸을 찾을 때 어조만 보더라도 이거 정답 3번이에요, 이게. Rest and recuperation. 그죠? 휴식과 회복. 나머지 그나마 고민할 수 있는 게 1번인데 에너지와 provocation. 에너지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자극은 아니지 이건. 그러니까 이거 어조만 보더라도 정답은 3번이다. 정말 숙명여자대학교가 어조, 분사구문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 내용의 요약, 이 세 박자로 끝난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엔드.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락다운, 그러니까 봉쇄 조치 여파로 자연과 커넥트를 함에 따라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행하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원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 뭘 이해하는? 경외롭고 커넥션하는 거. 우주와 연결돼 있다는. 아, 그렇구나. 자,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어두운 하늘 여행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 부분이죠. 아, 그 트렌디였던 이유가 뭐였다? 봉쇄 조치로 우리가 이렇게 커넥트 됨에 따라 우리는 이루고 싶었던 거예요. 따라서 이 부분을 그대로 받는 게 몇 번에? 33번에 1번이 되는 거죠. 굳이 더 읽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더 읽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이 점검을 이제 정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훨씬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올바른 부분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어두운 하늘 여행을 찾는 게 증가하고 있는 트렌드가 맞았죠. 됐습니까? 따라서 굳이 우리가 주제문에 관련된 거는 고민하지 않더라도 정답은 5번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래 33번에 이렇게 4점짜리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번 B형 같은 경우는 A형과 달리 난이도는 조금 떨어뜨렸던 것 같아요. 33번은. 자, 그러면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숙명여자대학교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다. 2025학년도는 분사구문의 해였다. 두 번째, 선택지 간에 어조만 보더라도 충분히 정답의 단서가 많이 나왔다. 마지막 세 번째, 역시나 숙대가 내용이에다. 내용에는 뭐가 중요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요약했던 부분. 그래서 A형에서 제가 숙명여대 입문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모두 필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25학년도라고 가정한다면 22학년도 해설 강의를 또 이제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22학년도 해설 강의를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좌절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다음 학교에 지장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22형 B형 푸시면 아실 겁니다. 만약 그렇게 나오면 LIC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어, 그렇게 해야 멘탈 관리가 되시니까 아시겠죠? 제가 오늘은 조금이라도 유쾌하게 한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음, 좋게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일단은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또 우리는 다음 대학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모두 고생하셨습니다.